이 공급이 결국 땅이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럼 공급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럼 어떤 걸 가지고 공급을 할 거냐 하니까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또 하겠다. 또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리겠다. 뭐 300%에서 500%까지 올린다고 그럽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행이 되면서, 물론 실행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동안에 많이 묶어놨었죠. 그래서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지금 스타트 테이프를 끊었죠.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압구정동 현대 단지들도 또 진행이 될 거고, 그 주변에 아직 승인을 못 받은 데도 하나씩, 음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재건축을 할 때 결국은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건설 회사들은 그 수익이 거기서 나와야만이 그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수익이 나온다는 거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가격보다, 주택 가격보다 신축 그 아파트들이 조금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도 거품이 껴있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이 기존의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한번 올라버리면요, 쉽게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소폭이고 올라가는 거는 많죠. 또 소폭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은, 물론 그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이런 공약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은 뭡니까? 내가 사게 되면은 사는 날 딱 샀는데 그 다음에 뚝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면 난 손해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머뭇거리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공약을 떠나서 지금 사시고 싶은 사람들, 특히나 아파트에 그 사서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저한테 상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집이 없어서 뭐 어디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테크 목적으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건 없느냐? 아파트보다 아파트를 꼭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이, 부동산 상품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 되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재테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문제가 이게 크게 지금 대두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거를 떠나서 인문학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로 인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사는 것을 크게 환영은 안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요. 설사 그게 좀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는 게 아파트가 그쪽밖에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토지도 잘 모르시고 상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결국은 땅이고 건물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라는 건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면은 결국은 잉여 아파트가 나오죠. 남는 아파트를 팔아서 좀 수익을 더 내겠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아파트는 수익이 퍼센트로 나갑니다. 퍼센트 수익입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배수 수익이 되죠. 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배로. 아파트는 뭐 5% 올랐느냐 10%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뭐 더블로 올랐고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가 있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수익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것만 알고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부분은요. 어떠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파트를 한 채를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가 너무 작아서 조금 늘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늘려가는 만큼 수익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를 더 했을 테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요.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제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이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절대적으로 20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요. 기간 내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책임진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파트를 사면요. 지금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은 올해 2020년도에 10% 이상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서울에. 그 수도권은 어떠냐? 수도권은 서울보다는 조금 덜 올라갑니다. 수도권은. 지금 수도권은 이미 올라간 수치에서 좀 떨어진 데가 많이 있죠. 서울도 일부 떨어진 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립이라고 봐야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좀 싸게 내놨겠죠. 당장 팔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겠느냐. 응? 또 내가 아파트를 심사숙고해서 샀더니 금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느냐. 이러한 그 심리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요, 사셔야 됩니다. 청약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 세월만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사실은 타임 이스 머니라고 시간이 돈인 거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아직 집이 없어서 못 사시는, 특히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자를 또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자는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 낫고요. 월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얼마짜리를 샀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아주 본인의 입장에 서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